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리왕이 동부여에 있을 때 그 아버지 주몽이 숨겨둔 부러진 칼을 찾아 아버지를 만나러 고구려로 오는데 그 부러진 칼의 정체와 그 찾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사기가 전하는 당시 상황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19년 유리가 부끄러워하며 돌아와 어머니에게 묻기를 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며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에 이 나라에 용납되지 못하였고 남쪽 땅으로 도망하여 나라를 세워 왕이 되었다. 떠날 때 나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칠릉석 위의 소나무 아래에 물건을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라. 이를 찾을 수 있으면 내 아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라고 하니 유리가 이를 듣고 산골짜기를 돌아다니며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지쳐 돌아왔다. 어느 날 아침 마루에 앉아 있는데 기둥과 주춧돌 사이에서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가서 보니 주춧돌이 칠각형이었다. 하여 기둥 아래를 살펴 단검 한 조각을 찾았다. 삼국사기 유리명왕편의 내용입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유리에게 그 어머니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전하며 아버지가 숨겨둔 부러진 칼 조각을 찾아야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삼국사기는 칠릉석상송하라는 구절을 언급하는데 이는 칠령팔곡 석상송하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즉 일곱 고개와 여덟 골짜기를 거쳐 돌 위에 있는 소나무 아래에 단검을 감추어 두었다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먼저 이 단검, 즉 부러진 칼 조각의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40년 5월 7일 병술일에 성상께서 사냥을 나가니 대소가 성상을 암살하고자 돌아오는 길에 기회를 노리며 숨어 있다가 나무 위에서 부루가 대대로 전한 보검으로 성상을 공격하였으나 번갯불이 불꽃을 내고 검이 부러지니 두려움에 겁을 먹고 어둠 속으로 도망갔다.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 연의 내용입니다. 부러진 칼은 신검단편이라고도 하는데 부루보검을 가리킵니다. 부루보검이란 헤브로의 검으로 후계자에게 전하는 검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리태자가 참새를 쏘다가 물 항아리를 잘못 맞추었다. 부황의 소식을 물으니 예씨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떠날 때 칠령팔곡의 돌 위 소나무 아래에 물건을 숨겨놓았으니 이를 찾으면 갈 수 있다고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유류기의 내용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단검이 숨겨진 단서는 칠령팔곡 석상송하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씨는 추모에게 소선호가 있음을 알기에 난색을 표하며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떠날 때 칠령팔곡의 돌 위 소나무 아래에 물건을 숨겨두고 말하기를 이를 찾아오는 자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하였다. 유리가 이에 산과 들을 다니며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병이나 죽기 직전이었는데 호련 기둥과 주춧돌 사이에서 소리가 들리기에 나가서 보니 단검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다. 이에 기뻐하며 어머니에게 바쳤다. 박창화 필사본 유류기의 내용입니다. 먼저 칠령팔곡이란 7개의 산과
8개의 골짜기를 건너라는 뜻인데 수수께끼에서 가리키는 것은 건물 아래 7개의 계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개의 계단은 7개의 산봉우리 그리고 8개의 골짜기로 구성됩니다. 그림에서 계단의 방향을 틀어보면 산봉우리와 골짜기가 형성됩니다. 석상송화란 돌 위의 소나무 밑이라는 뜻입니다. 즉, 7계단을 올라가서 주춧돌 위의 소나무 기둥 아래, 즉 주춧돌과 소나무 사이에 단검을 숨겨두었다는 뜻입니다. 유리는 금화왕의 외손자입니다. 즉, 유리와 그 어머니 호레는 동부여의 황족으로 그 사는 집이 일반 집과는 다른 궁전이나 그에 준하는 높은 계단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단검을 찾은 유리는 마침내 옥지, 구추, 도조와 함께 고구려로 아버지 동명성왕을 만나러 갑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21년 1월 유리태자가 신검조각을 기둥 밑에서 찾아 옥지, 구추, 도조 등과 함께 책성을 출발하니 예시 또한 이들을 따랐다. 박청아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이때 유리와 동행하는 옥지, 구추, 도조 중에서 옥지는 도화가 낳은 옥두진의 아들입니다. 즉 옥지는 주몽의 외숙부가 됩니다. 또한 도조는 도화가 낳은 주몽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리와는 배다른 형제, 즉 이모 형제가 됩니다. 이들에게서 유리는 후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숙부 해소태자에게 예를 배우고 옥지에게 궁수를 배우고 구추에게 글과 셈을 배우고 도조에게 양농을 배워 정통하고 능숙하게 된 후에 예시에게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기를 청하였다. 박청아 필사본 유류기의 내용입니다. 고구려로 들어온 유리는 함께한 옥지, 구추, 도조와 함께 해소가 준 황금 100근으로 고구려 백성들의 민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 동명성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즉, 고구려 천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상당 기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삼국사기가 전하듯이 갑자기 등장하여 고구려의 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시가 크게 기뻐하며 유리와 함께 송이를 따라왔다. 해소가 황금 100근을 주며 말하기를 이것으로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그런 후에 아버지를 배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여 이에 옥지, 구추, 도조와 함께 백성들의 힘든 점을 묻고 질병을 치료하며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어 인심을 넉넉히 얻게 되었으며 그런 다음에 추모를 배알하여 동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박청아 필사본 유류기의 내용입니다. 기원전 20년 8월 준비를 끝낸 유리는 또 다른 동명성왕의 아들 도조와 함께 아버지의 옛 시절의 복장을 갖추어 신검조각을 가지고 동명성왕을 만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20년 8월 성상께서 외산 방석원에서 사슴을 사냥하고 있는데 유리와 도조가 찾아와 인사하며 신검조각을 바쳤다. 그 옷의 색깔과 꾸밈새가 모두 성상의 옛 시절의 그 옷이었다. 성상께서 좌우로 이들을 껴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마리에게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이들을 호위하게 하여 서도 난대에 살게 하였다. 또한 오춘의 집에 있는 예후를 맞이하여 같이 살게 하고 몰래 가서 만나보았다. 박청아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유리를 만난 동명성왕은 그를 후계자로 인정하고 군사 1만 명을 동원하여 미래의 고구려 천자를 보호하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